인천을 떠나 2시간 40분 만에 도착한 이곳은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신치토세 국제공항. 가장 먼저 일행을 반긴 것은 도로 곳곳에 수국이 쌓인 흰 눈이다. 눈의 도시이자 홋카이도의 도청 소재지. 그리고 1878년에 건축한 시계탑은 서양식 건물로 메이지 시대부터 지금까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어 지금도 시민들이 와서 시간을 맞추곤 한다. 이 도시의 상징물인 시계탑이 손짓하는 여기는 삿포로다. 삿포로시는 일본 최북단의 섬인 홋카이도의 중심 도시이자 삿포로 눈축제로 더욱 잘 알려진 세계적인 관광지. 메이지 시대에 가장 먼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일본 내에선 5번째 큰 도시로 성장했다. 삿포로 관광의 시발점은 시내의 유서 깊은 명물들을 방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관광객들의 발길을 따라 자연스레 마주한 첫 번째 명물은 북해도청 구청사. 1886년 하코다테에 있던 도청이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삿포로는 홋카이도의 행정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조용한 도청 안의 정막을 깨트리는 오리떼가 마치 관광객들에게 무슨 이야기라도 전하려는 듯 요란한데, 사실 이곳이 국가지정 중요 문화재인 이유는 건물의 독특한 건축 양식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식 네오바로크 양식에 따라 무려 250만 개의 벽돌로 지어진 것으로 삿포로가 낯선 서구인들에게도 야카렌가, 즉 붉은 벽돌이란 이곳의 애칭은 아름다운 건축 양식과 더불어 오랜 여운을 남기며 기억된다. 신호등의 파란불을 날리는 청정한 새소리. 한국과 흡사한 거리 풍경이지만 문화선진국 일본의 삿포로 시내의 힘이 다시금 실감되는 순간이다. 사람들이 향하는 이 길목은 삿포로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오도리 공원 앞. 이곳에 또 하나의 문화재인 높이 147.2m의 삿포로 TV탑이 우뚝 서 있다. 지상 90m에 위치한 전망대에 오르면 360도의 대파노라마가 펼쳐진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면서 시내 곳곳을 조망할 수 있다고 하니 삿포로의 에펠탑인 셈이다. 그런데 세계적 유명세로 따지면 삿포로에서 제일은 따로 있다. 질비한 술통, 높다란 공장 굴뚝. 이곳은 그 유명한 삿포로 맥주의 본산지인 삿포로 맥주박물관. 고풍스러운 건물과 맛있는 맥주로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된 지도 이미 오래다. 일본에서 유일한 맥주박물관인 이곳은 삿포로를 상징하는 별마크와 더불어 붉은 벽돌 건물이 강한 인상을 남기는 곳이다. 원래는 제당회사 공장으로 지어졌다가 박물관으로 개조되었는데 메이지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문화유산으로 홋카이도 사람들의 자랑거리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130년이 넘는 삿포로 맥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양조 공정도 소개되고 견천사별로 진열된 삿포로 맥주들이 역사와 전통을 뽐낸다. 현대식 캔맥주와 온갖 생산 설비까지 전시장을 두루 섭렵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일본 맥주 산업의 규모와 경쟁력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나? 신나는 맥주 시음을 할 차례. 자판기의 나라답게 동전을 넣고 선택하면 원하는 맥주가 곧바로 제공된다. 그런데 삿포로 맥주는 거품을 눌러 따라야 제맛이라고. 자, 이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맛 좋은 일본 맥주 원샷이요? 마치 일본 개척시대 당시를 연상케 하는 건축 양식과 구조 때문일까? 오랜 옛날로 돌아가 원조 중에 원조를 제대로 맛보는 즐거움이 박물관 맥주홀에서 맥주를 마시는 내내 온몸 가득 시원하게 채워졌다. 특히 이곳에선 공장에서 직송해온 홋카이도 한정 맥주인 삿포로 클래식과 징기스칸 요리를 함께 맛볼 수 있어 세계 여러 나라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관내엔 4개국어로 된 팜플렛과 관련 상품들도 소개되고 있어 다시금 이들의 친절함과 섬세함에 반하게 된다. この、札幌ビール博物館は日本で唯一のビールに関する博物館でございまして、この建物はですね、今から約120年前に建てられた建物です。それでつい最近までビールの原料を作る麦芽というものを作っておりましたけれども、今から20年前にこういう形で博物館になりました。だいたい1年間に15万人のお客様がこの博物館に訪れまして、ビールの知識ですとか、それからこの北海道の開拓歴史を見て楽しんでお帰りになっていただきます。 관람과 시음을 마치고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살짝 오른 취기를 식혀주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 박물관 인근의 한 쇼핑몰. 이곳은 삿포로 맥주공장 자리에 건축된 대형 종합 쇼핑몰이다. 때마침 쇼핑몰 안에선 공연이 한창 진행 중. 군무를 추는 사람들을 마주보고 아예 객석처럼 앉아 관람하는 일본 사람들 모습이 이채로운데 전통 복장을 입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춤사위가 꽤나 볼만하다. 현지 물정을 구경도 할 겸 이번엔 아이 쇼핑에 나서 보았다. 이곳 쇼핑몰에도 우리네 대형마트와 비슷한 마켓이 들어서 있었는데 생활 필수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의 일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풍경이다. 다양한 식품 매장과 먹거리 가게에도 손님들의 줄이 끊이지 않는 걸 보면 삿포로가 홋카이도 최대의 소비 도시임을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다. 이 웅장한 건물은 다름 아닌 홋카이도 철도의 중추 역할을 하는 삿포로역. 역사에 복합 상업시설인 JR 타워가 들어서면서 한층 새롭게 변모된 모습으로 삿포로시 교통과 관광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교통이 용이하고 호텔과 사무실, 쇼핑몰과 영화관 등 각종 편의시설이 연계되는 지점이어서 매일매일 엄청난 숫자의 유동인구가 오가는 홋카이도의 교통 상업 요지라 할 수 있다. 이곳을 통과하는 다양한 차편은 시민과 관광객의 빠른 발이 된다. 도내 지역과 혼슈를 연결하는 특급 열차와 일반 열차, 회속 열차까지 운행되어 사람들을 바삐 실어 나른다. 그런데 관광도시 삿포로역의 진가는 일본 최대급인 관광 안내소에서 발휘된다. 홋카이도와 삿포로시가 제휴하여 관광협회 직원 10여 명을 배치.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관광객을 응대한다. 일본어가 서툰 외국인들에게는 인기 만점의 굿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음식, 관광 이벤트에 대한 정보도 이곳을 통하면 손쉽고 정확하다. 또 함께 운영하는 JR 종합 안내소에서 외국인 전용 레일 패스를 구입하면 편리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도모할 수 있다. 이제 드디어 기차를 이용한 일본 여행이 시작되려는 순간이다. 막상 기차가 들어오니 마음부터 설레고 행선지와 사연은 각기 다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떠나기 위해 기차를 타고 내린다. 일행도 그 속의 한 무리가 되어 기차에 탑승했다. 몹시 붐비는 기차 안. 다음 행선지는 홋카이도에서도 정말 기대되는 곳이다. 삿포로역에서 JR을 타고 30분 거리. 한적한 도로 끝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대운항. 커다란 배가 입출항하는 항구 도시인 이곳은 모두가 선망하는 오타루다. 이곳이 관광객들을 이끄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영화 러브레터의 배경이 된 도시라는 점이다. 겨울엔 눈 덮인 설경으로, 여름엔 운치 있는 운하의 도시로 유명한 오타루는 첫인상부터 로맨틱한 정취가 넘실거린다. 거리에선 오타루의 상징물인 증기시계가 15분마다 증기를 뿜어내며 관광객을 반기고, 증기시계 앞 건물에선 현란한 조명 아래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오타루 명물 오르골이 빛난다. 아기자기한 모양과 빛깔의 오르골에 관광객들의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되다시피 한 이곳 오르골당에는 오타루의 대표 공예품인 오르골이 집대성되어 있다. 골동품에 가까운 오르골부터 아기자기한 예술품까지 그 청명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일품이다. 시 지정 사적인 옛 정미소를 개조한 오르골당은 상점이라기보다는 대형 오르골 박물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수만 점에 달하는 형형색색의 오르골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지는 곳. 이 건물 위층에는 자신이 원하는 노래와 장식을 골라 직접 오르골을 만들 수 있는 공방도 마련돼 있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오르골이 된다. オタルオルゴルというのは、日本全国的に一番広くて大きな専門店として、普段では見れないオルゴルという特別なものを癒されるところが多いので、日本全国のお客様と、海外のお客様から、団体の旅行とか結構いらっしゃいます。オルゴルという都市は、日本全国的にも、港町として、魚とか寿司とか一番有名な都市と言います。例えばうちのオルゴルではその小樽の雰囲気を生かして、寿司オルゴルとか、雪がたくさん降っているところなので、雪の結晶を作ったその宝石箱を代表的に、自慢として売っています。
태엽을 감으면 깜찍하게 돌아가면서 발랄한 음악을 들려주는 초밥 오르골은 일본 관광을 기념할 기념품으로 안성맞춤. 이곳의 기념품 중에서도 인기 상품이다. 무척이나 다양한 테마 오르골들은 취향에 따라 고르기에도 좋다. 움직이는 귀여운 캐릭터 인형, 하얀 눈사람, 그리고 놀이기구 모형과 빙글빙글 돌아가는 관람차까지 정말 사랑스럽게 사람들을 유혹한다. 아이도 어른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드는 환상적인 세계가 이곳에 있다. 여기는 오타루 속에 또 다른 꿈을 꾸게 만드는 동화나라다. 밖으로 나오니 휘날리는 눈발도 아랑곳 없이 모여선 사람들이 눈에 띈다. 대체 무엇을 구경하는 걸까 하니? 이곳은 관광객들이 일본 유리공예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 장갑을 낀 두 남자가 유리 공예품 만들기를 시작한다. 관광객이 주인장의 응원과 격려를 받아가며 담금질을 하고 이번엔 조심조심 굴리고 또 살살살 돌리고 잘라서 차츰 그럴듯한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드디어 즉석 유리컵 완성! 오타루에선 오래된 역사 건조물을 발견하는 즐거움도 꽤 크다. 시 지정 건물인 이노마타 저택도 그중 하나. 육중해 보이는 돌문과 더불어 이 저택이 눈길을 끄는 것은 독특한 양식의 창문 때문이다. 창문 겉에 달린 흰 덧문이 오타루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포근히 막아줄 것만 같다. 이 저택의 역사적 가치는 외관은 순일본식 구조를 따르고 있지만 집 내부에는 서양식 건축 구조가 엿보인다는 데 있다.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서면 좌측엔 서양식 응접실이 있고 오른쪽은 객실로 다다미 방과 넓은 텐마루가 위치한다니 이른바 동서양의 만남이라고나 할까? 이 집은 그 옛날 부와 명성을 누렸던 실업가 저택의 한 예를 보여주는 건물로 높은 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외형과 목조 상태가 잘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옹벽과 같은 양식의 돌창고, 돌담, 돌문으로 둘러싸인 부지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근대문화 유산을 잘 보존하고자 하는 일본 사람들의 노력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터. 문화유산의 소홀한 우리네 실정과는 한참 대비되는 대목이다. 오타루 운하 인근의 이 창고는 또 어떤가? 내부로 들어서니 이곳은 더 이상 창고가 아니다. 여러 가지 식료품과 물건들을 파는 상점들이 여럿. 쇼핑객들도 꽤 눈에 띄는 쇼핑센터였다. 리모델링된 창고 한켠은 레스토랑.
스시를 찾는 사람들이 은은한 불빛 아래 연인과 가족과 더불어 식사를 하며 색다른 운치를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도 볼 수 있다. 운하의 기능이 쇠퇴하면서 방치되었던 창고들은 시민들의 복원운동을 통하여 상점으로 식당으로 변모했고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 작고 하찮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다듬어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관광대국 일본의 힘이 아닐까? 오타루 운하엔 오늘도 관광객이 몰린다. 오타루에 와서 기념사진 없이 돌아가기엔 너무나 아쉬운 곳.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길게 뻗은 운하가 좀 쓸쓸해 보인다. (1914년) 착공되어 9년 만에 완성된 오타루 운하는 홋카이도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덧 경제와 교통 요지로서는 밀려났지만 이제는 관광 명소로서 제2의 명성을 누리는 중이다. 서서히 어둠이 내리자 오타루 운하는 낭만의 운하로 변신한다. 예순 3개의 가스등이 비추는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의 운치 있는 산책이 시작될 시간이 된 것이다. 야경을 사진에 담으며 이날의 추억을 아로새기는 사람들. 이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오늘의 오타루를 저장하는 것일까? 어느덧 오타루와의 아쉬운 작별이 코앞에 와 있었다. 다시 삿포로역. 달리는 기차에 몸을 싣고 노고운한 몸을 기댄다. 차창 밖으로는 하얀 설경이 그림처럼 펼쳐지고 홋카이도의 눈은 하나하나의 결정이 아름답다는 말을 상기하며 새로운 행선지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본다. 이윽고 도착한 곳은 홋카이도의 중소도시인 아사히가와시. 화려함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어떨지 몰라도 고요한 눈의 도시를 그리워한 사람들에겐 제격인 도시다. 덜컹거리는 버스에 몸을 싣고 향하는 곳은 이곳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아사히가와 동물원. 동물원 입구에 내리니 하늘도 땅도 온통 하얀색 천지다. 눈 속에 파묻힌 이 동물원이 유명해진 까닭은 폐장 위기를 딛고 일어서 최고의 경제 상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매각될 위기에까지 처했던 지방의 소규모 동물원인 아사히가와. 그런데 어떻게 불과 10년 만에 일본 제1의 동물원으로 등극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바로 상상력. 평범했던 동물원에 새로운 개념을 불어넣은 데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사람들 발길이 줄을 잇는 펭귄관이다. 유리 터널로 지어진 수조 안에서는 귀여운 펭귄들이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헤엄을 친다. 펭귄이 날아다닌다는 입소문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 모으기에 충분했다.
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행동 전시가 대성공을 이룬 이후 동물원은 연일 대성황이다. 심지어 어른들이 더 가고 싶은 동물원으로 유명해서 관광여행 상품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이 동물원의 사육 방침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동물은 습성대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고 관람객은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실감나게 보고 느끼게 한다. 드디어 이곳의 하이라이트 시간이다. 펭귄들이 우리 밖으로 나와 운동을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것. 펭귄들도 슬슬 몸을 풀며 기지개를 켜고 아장아장 귀여운 걸음으로 기빈 대접을 받으며 나오는 펭귄들. 관람객들도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어 펭귄들을 마중한다. 동심의 천국이 따로 없다. 재미를 넘어 감동까지 일본에 발을 내디딘 지 채 얼마 안 되어 일본이 우리에게 한 발 더 가깝게 다가오기 시작했다.